안녕하세요. 우리 돈을 똑똑하게 만들자. 돈똑입니다. 은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은행 중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투자나 재테크를 한다면 경제 흐름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퀴즈. 우리나라에서 돈을 만드는 곳이 어딜까요? 돈을 만드는 곳을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조폐공사이고, 이 돈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납품돼서 한국은행에서 이 돈을 시중에 풀어야만 진정한 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한국은행, 일반 은행과 똑같을까요? 한국은행은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은행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일반 사람들이 보통 근처 은행에 가서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한국은행에서 예금이나 대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시중은행들만이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은행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럼 이 한국은행이 일반 사람들과 거래도 안 되는데 왜 있냐? 왜 존재하냐? 뭐 이것저것 많아요. 뭐 외화 관리를 한다? 뭐 금융 시스템을 관리한다. 경제조사랑 통계도 냅니다. 만약에 다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고요. 저희가 알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두 가지는 화폐 발행과 물가 안정입니다. 이게 왜 핵심적인지,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 발행부터 얘기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푼다, 이겁니다. 양적 완화라고 주로 얘기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돈을 막 찍어내서 우리한테 좀 풀어주면 사람들도 먹고 살기 쉽지 않나? 그럼 사람들 생각대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 봅시다. 그리고 시중에 막 풀었어요.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생각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 이 물건들 가격도 당연히 오르니까요. 이 말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물건의 가치,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중앙은행에서 무자비한 화폐 발행으로 나라가 흔들렸던 두 개 사건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2008년 실제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사용했던 지폐인데요. 돈 세기도 힘들죠. 이게 100조 달러인데 이 돈을 살 수 있는 게 고작 달걀 3개였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건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터진 일인데 저 왼쪽에 돈만큼 모아야 살 수 있는 게 고작 저 휴지 하나라고 합니다. 에휴, 저 돈으로 차라리 휴지처럼 쓰는 게 낫겠다. 그죠? 방금 보셨다시피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 상승이 과하다 싶으면 돈을 걷어들이고,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찍어내 풀기도 한다는 거죠. 유일하게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이자 핵심인 물가 안정을 알아봅시다. 물가 안정은 물가가 고정된 게 아니라 경제 성장 수준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항상 상승률을 따진다는 간단한 깨알 상식을 알고 넘어갈게요. 화폐 발행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 중에 하나긴 한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행동하는 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금리 조절, 지급준비율 조절, 공개시장 조작. 나중에 투자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겐 이제부터 소개시켜드릴 한국은행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먼저 금리의 의미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금리는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대출은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니까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내죠. 예적금은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는 뭐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빌린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잡고 약간의 수익성을 더해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발표되니까 기억하세요. 한국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은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수익이 줄어드니까 투자나 생산이 줄어들겠죠. 이럴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금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는 줄어든다는 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맡겨도 이득이 별로 없고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싸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쓰는 거예요. 집도 사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고 돈 될 만한 곳으로 투자도 합니다. 기업도 대출 이자가 싸니까 투자나 생산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즉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서 가게나 기업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소비와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잘 돌 수 있게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요. 부동산, 주식, 각종 시장의 거품이 잔뜩 껴있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요. 이럴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장금리도 덩달아 올라가는데요. 그럼 예적금을 하면 수익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예적금을 하겠죠? 그리고 대출 이자가 세졌으니까 빌렸던 돈이 있으면 빨리 갚고 추가로 돈을 빌리진 않습니다. 즉 과열되었던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여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들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보통 기준금리는 0.25%포인트로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도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가계부채가 1556조라고 하는데 만약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한다면 15조라는 돈이 은행으로 안 들어가고 시장에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국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신호탄이라고 보셔도 돼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그만큼 국가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 마찬가지로 국가가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 경기 흐름이 무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나 재테크에 섣부르게 손대지 마시고요. 경제는 수많은 요소들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거니까 그중 기준금리도 하나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뤘던 단어 지급준비율인데요. 이전 영상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급준비율은 사실 신용창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전 영상에서 신용창조 과정을 설명드렸기에 우선 패스하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지급준비율을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 시중은행이 그 돈 중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돈의 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은 고객이 갑작스럽게 맡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물려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고스란히 은행에 있다? 없습니다. 딴 사람들한테 그 돈으로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면 시장에 돈이 너무 넘쳐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 지급준비율, 최소한 남겨놔야 하는 돈의 비율을 통해서도 물가 안정을 유도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낮춥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곧 시중은행이 사람들한테 대출해줄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전부 다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그럼 경기가 과열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높입니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예치받은 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해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대출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돈에 덜 풀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사진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급 준비율 표인데요. 한국은행의 현행법상 장기 저축성 예금은 0%, 정기 예적금은 2%,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일반 요구 불예금은 7% 지급 준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지급 준비율을 변경한 지 꽤 되긴 했는데 지금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이젠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으로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땐 무슨 국가가 불법 정책을 시행하나? 하고 느껴지게 되는 단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하려면 공개시장 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증권을 사고 파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겐 다소 어려운 금융 단어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증권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돈을 증권시장에 뿌리고 채권이란 걸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냥 나는 당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차용증이라고 우선 생각하세요. 어쨌든 중앙은행은 가지고 있던 돈을 증권시장에 풀어서 채권을 받고 그만큼 시중에 또 돈이 많아지게끔 하려고 유도합니다. 그럼 역시 반대도 있죠.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은 사들였던 채권을 증권시장에 다시 팝니다. 가지고 있던 채권을 증권시장에 내다 팔고 증권시장에 돌아다녔던 돈을 다시 한국은행으로 걷어들이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 과열된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중앙은행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총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일반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없는 은행의 은행이라는 것. 한국은행의 핵심 업무는 화폐를 발행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기준금리 조절, 지급준비율 조절, 공개시장 조작 3가지가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인하하고 증권시장에 채권을 사들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지급준비율도 인상하고 증권시장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내다 팝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2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인하하고 1월 17일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대명절을 앞두고 0.5%포인트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돈도 보인다는 점 아시겠죠? 오늘 돈독이와 나누는 주제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편에서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은행 꿀팁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